이 분업화된 전문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으로 따지면 이걸 아무리 잘해봤자 주의목은 대리 이상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조언을 해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신 형편분은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하신 케이스예요. 첫 시작을 무조건 대기업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카더라가 아니라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이분이 대기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이 형님. 채널 잘 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총무 업무로 딱 5년간 업무 경력을 쌓고 헤드헌터한테 이직 제안을 받아 3개월 전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직 3개월 만에 퇴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사들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상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제가 야근이랑 주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야근이랑 주말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는 못 다닐 것 같다고 상사에게 말씀드리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 다른 상사가 앞으로 야근, 주말 출근 강요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조금 더 다녀보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량과 업무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전 중소기업에서는 인사총무 업무에 전반적인 일을 했다면 지금 회사에서는 인건비 분석, 직무 R&R 조사, 채용 소요 분석, 입퇴사 예측 등 인력 및 인건비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업무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해보지 않은 업무라 많이 낯설고 잘하지 못하니 업무량이 많아지고 야근도 매우 많은데 경력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대치가 너무 높아 부담이 많이 높습니다. 이미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는 올려놓았고 이직 제안은 10건 정도 온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다니다가 대기업 갔다고 주위 사람들이나 부모님, 가족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우리 형편분에게 정말 좋은 커리어 기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커리어의 발전 방향성,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결코 기회가 아닐 수도 있겠죠. 단순히 대기업을 간다고 해서 좋은 커리어가 생기거나 단순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커리어가 안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엔 내가 가진 커리어의 전문성,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규정하시고 그것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전문가 또는 커리어가 성장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형편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진짜 만들어가고자 하는 커리어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래서 그 과정이란 것 안에는 시간도 있고요, 과제도 있고 뭐 규모나 역할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형편분의 고민의 시작은 야근과 주말 출근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기업에서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에서 해야만 하겠죠. 만약에 성과와 상관없이 야근과 주말 출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그게 문화적인 프레셔라면 사실 그 회사는 성과 중심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성과 중심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그 회사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커리어의 성장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냥 대기업이라는 어떤 딱지 정도 하나가 나의 꼬리표처럼 내 경력 어딘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물경력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이 공백기, 두 번째로 안 좋은 것은 물경력입니다. 대기업에 있어서 물경력이 되나 중소기업에 있어서 물경력이 되나 사실 물경력은 똑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하는 이유가 나의 실력 문제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경쟁력 문제인 거죠. 내 경쟁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스마트하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학습이나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근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소모되고 있는 야근인가요? 그것에 따라서 이직을 강행할지 말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면요, 야근, 주말 출근 불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엔 그게 전문가들이 가는 길이에요. 야근을 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몰입하여 일합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문성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입니다. 흔히 전문성이라고 말을 하면 좁고 깊은 영역의 패턴과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경우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흔히 T자형 인재라고 하죠. 여기서 T에서 I에 해당되는
있는 부분을 전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전문성이 구현되는 것은 T자에 누워있는 위쪽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저는 연결성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분업화된 전문성을 연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큰 문제를 해결하고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분업화된 전문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으로 따지면 이걸 아무리 잘해봤자 주의목은 대리 이상은 아니에요. 그냥 실무적인 전문성,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커리어라는 것, 전문가라는 트랙을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더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는 직급을 없애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직급을 전문성과 직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나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봤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가가 전문가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시장에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작동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 형팬분은요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커리어 트랙을 밟으셨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서 그 업무의 연결성을 보고 그 업무의 연결을 잘 시켜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대부분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업화된 내용들을 빨리빨리 돌리면서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기업 구조에 따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커리어의 전문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너럴리스트로서 연결성을 배웠다면 지금 시간은 분업화된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커리어를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나는 다음에 어떤 성장을 해야 될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이직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를 조금 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적인 전문성을 갖추는데 저의 기반이 됐던 것은 채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뽑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했던 이 과정이 저의 인사적 전문성을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육을 했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평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상이라는 걸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와 노무까지 전체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분업화된 전문성이 없이는 이 연결성이라는 걸 볼 수 없고, 연결성을 갖추려면 분업화된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현팬분의 위치, 지금 상황은 무엇인지를 따져보시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중소기업에서는 분업화된 전문성을 배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어떨 때는 연결성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분업화된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나의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형팬분의 사례를 놓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가장 괴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을 갖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은 회사나 조직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건 내가 갖춰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성장하기에 지금이 가장 좋은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고 이직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미 여러 군데서 이직 제안이 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직하는 것 자체는 선택의 문제예요.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올바른 기준과 가치, 내가 생각하는 성장과 전문성이라는 기준으로 이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팬분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있는 위치를 조금 더 고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 이직하시기에도 근속기간이 너무 짧아요. 최소 1년 정도는 다니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얻고 배우시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근과 주말 출근 자체가 나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로만 사용이 된다면 사실 그 회사에서는 오래 다녀봐야 성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는 형팬분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고 계신 우리 모든 형팬분들도 분업 전문성과 연결성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커리어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